언리얼에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이전 이펙트 시스템과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펙트 시스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쓰면 좋겠지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제어를 한다는 건 사실 번거로운 일이죠. 이왕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캐스케이드는 이런 각각의 이미터라고 하는 파티클 입자들을 내보내거나 하는 기능이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나이아가라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펙트 시스템을 제작하셔야 되는데 매번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캐스케이드를 나이아가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스템이 통일되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통일성 있고 관리하기도 편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쉽게 가는 법은 없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듈들 중에서 일부 제대로 값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캐스케이드 이펙트를 나이아가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에디트에 플러그인 항목으로 가가지고요. 검색창에다가 캐스케이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캐스케이드 투 나이아가라 컨버터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 주게 되면 현재 베타 버전이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죠. 안정화되지 않은 버전이란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가볍게 다뤄볼 거고요. 예스를 눌러주시고 언리얼 에디터를 리스타트 해줍니다. 에디터를 재시작했고요. 이제 캐스케이드 컨버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스타터 파티클 폴더로 가보시면 기존의 캐스케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펙트들이 있죠.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p_fire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Convert to Niagara System이라고 메뉴 버튼이 하나가 추가되었죠.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환이 시작되고요. 각각의 파티클 모듈마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변환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변환이 완료가 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파일 이름 뒤에 converted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은 상태로 새로운 에셋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캐스케이드에서 플레임, 스모크, 엠버, 스파크, 디스토션과 같은 모듈들이 있는데요. 2m 각각의 모듈들이 모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임, 스모크, 엠버, 스파크, 디스토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에 보면 각각의 모듈들 간에 이런 식으로 경고 표시가 뜬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월드에 배치해 놓고 이 두 가지 캐스케이드와 나이아가라 에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펙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왜 발생했는지, 각각의 2m에 맞춰서 어떤 설정들이 제대로 넘어왔는지 혹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월드에 캐스케이드와 좌측에 있죠. 우측에 나이아가라를 차례로 배치해 봤습니다. 우선 캐스케이드는 불꽃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살려주고 있는 반면에 나이아가라의 불꽃은 뭔가 좀 얄쌍하죠. 그리고 튀어오르는 이렇게 스파크라고 포물선을 그리는 이펙트들이 좀 과하게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캐스케이드의 세팅과 나이아가라의 세팅을 비교해 보면서 볼 건데요. 캐스케이드를 열어서 우선 이 플레임 하나만 솔로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월드상에서 플레임 하나만 재생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크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니셜 사이즈나 사이즈 바이 라이프 항목을 좀 봐야 될 건데요. 특히 움직이면서 이상함이 보이는 것은 이 사이즈 바이 라이프 쪽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의 X축의 그래프가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번엔 나이아가라에서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항목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X축의 그래프가 캐스케이드와는 다르게 완만하게 0.5에서 1까지 사이즈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X축의 왼쪽 0 위치에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키를 클릭한 다음에 이것을 핸들을 드래그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맞춰주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해서 아이솔레이트로 해가지고 플레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완만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얄쌍했던 불꽃이 이 그래프를 바꿔주게 되면 X축 가로폭이 넓어지면서 좀 더 풍성한 느낌으로
비슷한 형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캐스케이드에서의 이 그래프 성질과 나이아가라의 그래프의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캐스케이드에서는 그래프를 X값의 변화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영역의 값을 뽑아내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설정이 가능한 반면에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 그래프의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높낮이를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벡터를 커브 값 자체를 랜덤한 밸류로 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랜덤 값을 쓸 때 최소값, 최대값 정도만 사용을 하는 거지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단일 값으로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원래 그래프대로 돌아간다면 나이아가라에서 지원하는 그래프의 스타일이 캐스케이드와는 약간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값이 그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프는 한번 여러분들이 손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린 김에 나머지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캐스케이드의 라이트라던가 몇몇 모듈들이 제대로 컨버트가 되지 않는다, 기능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경고 문구는 재생이 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상의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스폰 레이트에 있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글로벌 스폰 레이트라는 스케일 값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컨버팅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라는 문구가 떠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 보면 서브 UV 항목에 파란색 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이 파란색 로드는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없애기 위해선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서브 UV 애니메이션 모듈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파라미터의 종류나 구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에 좀 더 심플했던 UV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서브 UV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반드시 지정해 주게끔 이렇게 설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해당하는 이미터가 가진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연결하게끔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지정한 서브 UV 이미지의 개수만큼을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총 36장의 이미지를 재생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이 서브 UV는 꺼주시면 됩니다.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끝내고요. 옆에 있는 플레인 001 같은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여기에서 X 값에 해당하는 거 이 P 버튼을 좀 눌러서 값을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일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브 UV 항목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지정을 해서 하나만 작동하게끔 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서브 UV를 사용하는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 중에는 여기 보면 다이나믹 파라미터라고 해서 머티리얼과 연계되어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록을 펼쳐서 보면 파이어, 마스크, 옵셋이라고 하는 항목에 파라미터 값이 0에서 1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파시티, 파워, 익스포넨트 값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5까지로 설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나이아가라에서도 해당하는 값들을 단일 값이 아니라 삼각형을 눌러서 랜덤 레인지 플롯을 이용해서 0에서부터 1까지 오파시티 파워도 랜덤 레인지 플롯으로 0에서부터 5까지 값을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원본 느낌 그대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랜덤 레인지 플롯으로 똑같이 0에서부터 1 그리고 0에서부터 5까지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그대로 보고 따라할 수는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 스파크 항목 같은 경우에 오른쪽 클릭해서 아이솔레이트로 보겠습니다. 이 스파크의 크기가 파이어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상에서 보더라도 크기의 차이가 확연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이즈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속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게끔 되어 있는 이 사이즈 값, 잘 보시면은 스피드 스케일에 0.2에서부터 맥스 스케일 X축으로 1, Y축으로 6까지 되어 있는 반면에 나이아가라로 옮겨서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바이 스피드 항목을 보시면 1에서부터 최대 60배까지 커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값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0.2에서 1에서 6까지로 맞추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값을 참고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값을 키우고 최대한 눈으로 보면서 세로로 길쭉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값을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느낌을 비슷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컴퓨터라고 해서 그대로 똑같은 세팅 값이 넘어오진 않고 각각의 캐스케이드와 나이아가라 간의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눈으로 보시고 크기가 이상하다 혹은 컬러가 이상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사이즈 값 같은 것들도 함께 변경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캐스케이드와 나이아가라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스파크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튀기듯이 불꽃이 중간중간 멈추는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요. 스파크에는 보시면은 컬리전이라고 해서 충돌 체크를 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형이 된 스파크에는 보시는 것처럼 컬리전에 대한 영역이 없죠. 그래서 이런 컬리전과 같은 모듈은 없는 것은 추가를 해줘서 비슷한 효과를 내서 이렇게 바닥에 튕길 수 있게끔 설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스파크도 제가 한번 컨버트를 해봤는데요. 그대로 바닥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나이아가라의 스파크를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캐스케이드는 컬리전의 영향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통통 튕기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의 컨버트된 모드를 보게 되면 컬리전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에다가 컬리전을 추가해 주면 이제는 비슷한 형식으로 서로 바닥에서 통통 튕기는 입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퍼지는 폭이 조금 더 넓게 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속도값을 높여주시거나 넓게 퍼질 수 있게끔 혹은 쉐이프 로케이션의 이 레디우스 값을 더 넓게 퍼질 수 있게 확장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든 완벽하게 복사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주요 기능들은 넘어가지만 세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아가라 이펙트를 컨버트해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케이드를 나이아가라로 컨버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스템을 하나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가능한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았죠. 일부 사이즈라던가 파라미터들을 손봐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